계정이 경상 계정이고 자본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여기에 융자 계정이 융자 계정 이게 본 계정이에요. 본 계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어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경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모적이고 단기적인 계정을 말해요. 경상은 항상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1년 단위로 반복되고 소모적인 거. 일단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소모가 돼버리는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 끝나버리거나 또 수입도 마찬가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 규칙적으로 이게 경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거가 경상계정이에요. 그렇지 않고 장기간 지출 효과가 장기간 지속이 되거나 또 장기간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자본계정이에요. 그래서 뭐 항만을 건설했다, 공항을 건설했다. 그런 거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딱 지어 놓으면 그 자산 가치가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소모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본 계정이에요. SOC 같은 경우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이라는 걸 단순히 캐피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어떤 자산 같은 개념이에요. 자산, 현금이 아니라. 근데 경상은 그게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자, 그래서 경상 수입의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조세입니다. 조세. 매년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금. 이런 게 대표적인 경상 수입이에요. 조세가 경상 수입이. 그 밑에 표를 보세요. 세금은 1년 단위로 걷지 월 단위로 걷거나 10년 단위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경상 지출은 1년 단위로 매년 반복적으로 매년 규칙적으로 소모적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인건비 같은 거예요.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이런 것들. 흔히 이걸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고 하죠.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소모적이에요. 이런 게 경상 지출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건비 지출 이런 거보다 조세 수입이 더 컸다 하면 경상 수지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경상 수지 플러스가 났다. 자, 자본 지출은 뭘까요? 공항 SOC 같은 걸 건설한 건설 비용 이런 게 자본 지출이에요. 공항을 건설했다. 철도를 건설했다. 들어간 돈 이게 자본 지출이고 그럼 수입은 뭘까요? 그 운영해서 통행료 수익금 아니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 수익금 아니면 팔았으면 매각 대금 이런 게 자본 수입이에요. 그거는 조세가 아니잖아요. 조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자본 수입인데 그런 자본 수입이 임대료, 통행료, 매각 대금 이런 게 건설 비용보다 더 컸다. 그러면 자본 수지도 흑자가 난 거예요. 흑자. 자, 그다음에 융자 계정이 있습니다. 융자. 돈을 출자해주고 빌려주고 하는 융자 출자. 공기업을 설립하는데 출자를 한 1,000억을 했다. 융자를 또 얼마 해줬다. 융자 지출, 이게 융자 지출이에요.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하거나 하는 게 이게 지출이고 그 지출한 돈을 회수할 때 주식을 팔아서 회수를 했다. 아니면 융자해준 걸 다시 받았다. 회수. 그게 바로 융자 수입이에요. 근데 회수한 돈이 빌려준 돈보다 많으면 융자 계정이 이것도 융자 수지가 흑자가 난 거예요. 자, 그럼 국가 전체 재정이 흑자가 난 거예요. 흑자. 그러면 보존 수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존 수지는 마이너스. 돈이 남았어요. 그럼 보존 수입이 뭐냐면요. 보존 지출은 돈이 남아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고 원리금을 공채를 갚고 이렇게 뭐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을 흑자가 나서 남은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보존 지출이에요. 주로 상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상환.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게 보존 지출이고 거꾸로 적자가 나서 부족해서 어디서 빌려와서 메꿨어요. 공채를 발행했다. 아니면 뭐 예금을 인출해 왔다. 한국은행부터 돈을 빌려왔다. 메꾸기 위해서. 그게 보존 수입이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흑자가 나면 돈이 남았어요. 정부가 남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간은 갖고 있지만 유보를 하지만 정부는 남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상환을 하고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내보내겠죠. 흑자가 났으면. 이런 거보다 이게 더 많겠죠. 그래서 보존 수지가 마이너스예요. 보존 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국가 재정이 흑자가 났다는 뜻이에요. 언젠간 나올 겁니다. 언젠간 나와서 이거 신경 안 쓴 사람은 뒤통수를 맞을 거예요. 10년 뒤가 될지 바로 2월달 서울시가 될지 보존 수지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흑자가 나서 남은 돈을 뭔가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렇게 내보낸 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623쪽에 거기 도표 위에 보시면 보존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는 흑자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가 이건 본수지예요. 본수지. 경상수지, 자본수지, 용자수지는 본수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별도수지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본수지는 세 가지인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보존수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상계정, 자본계정, 대출계정까지 전부 합쳐서 총망라해서 편성을 해라. 이게 바로 통합예산표입니다. 통합예산. 자, 앞쪽으로 갈게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국가예산을요, 이런 식으로 통합예산 개념으로 발표를 해요. 이거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쳐가지고 470조 빼기 내부 거래, 보전거래, 이거는 빼는.